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뭐사지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4시 여러분들과 오픈을 해서 한 4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과 지수의 흐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대응하셔야 될 전략들, 그리고 이벤트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지수가 환율이 15.50, 1335.80까지 찍으면서 환율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장 마감 부근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22.87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6포인트 하락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85% 그리고 코스닥은 1.13%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양 매도세가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매수가 살짝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 흐름들이 이어졌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총괄해서 보면 코스피가 22.87포인트, 코스닥이 8.86포인트, 코스피 200이 3.59포인트, 선물이 4.20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1392억가량 매수하고요. 코스닥은 1418억가량 매수세 유입되고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2890계약까지 매도 물량들이 이어지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439억, 1231억, 선물 시장에 6860계약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157억, 코스닥에 174억가량, 그리고 선물이 4400계약 정도까지 매도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감소되는 그림이고요. 8월 14일 기준 지난주까지 2+1, 이 D+2를 계산해 본다면 지난주까지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고 미수금도 줄어들었고요. 선물 예수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거래대금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감소하는 가운데 신용 잔고가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확인해 보면 테마주, 특징주들 뭐 뻔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오늘 와운의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장중에 제가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라이브에서 진 매트릭스,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뭐 셀레믹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대원제약을 오늘 장중 공개방송 추천드려 말씀드렸는데 대원제약 아침에 좀 약세였다가 강세 흐름들 이어지면서 9%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은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이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과열권에 이루었는데도 단일가 거래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 그리고 캐스피온, 엠폭스 관련주와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 일단 양시장 모두 하락한 가운데 다시 2700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2674.36포인트를 찍었죠. 자,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음봉은 여태까지 나왔던 음봉과는 좀 다른 음봉입니다. 의미 있는 음봉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블랙 먼데이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요. 모두 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왔느냐면 상승 음봉이 이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날도 사실 상승 음봉, 여기도 상승 음봉, 여기도 상승 음봉, 여기도 상승 음봉. 그리고 근데 오늘은 뭐예요? 하락 음봉입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저희가 지난 무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해보면 개파락이 2번 나왔었죠. 이렇게 개파락이 2번 나오는 가운데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도 개파락이 나올 때에 1차 개파락하고 2차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2차 개파락한 자리는 가볍게 메꿉니다. 개별 종목들도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오늘 음봉이 나오고 내일장에 음봉이 또 나와요. 그 다음 모레장에 또 개파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꾸러 가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갭은 뭐라고요? 금방 메꿔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요 갭이
금방 메꿔졌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조 단위 이상의.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조 단위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코스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됐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음봉이 아니라 그냥 음봉이 나왔는데 시장은 뭐예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은. 이게 바로 뭐예요? 여태까지 상승 음봉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매수할 수 없던 게 매수를 하고 나면 음봉, 매수 음봉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근데 외인들은 어땠어요? 갭상승 시켜놓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 나오면 밑에서 매수. 그래서 종가에 끌어올리고 상승 음봉 전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이 더 강하게 출현했던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CPI, PPI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챙겨봐야 될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잭슨홀 미팅이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까? 각종 이 지표들의 흐름들이 잘 나온 가운데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것인가를 앞두고 시장은 눈치 보기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나옵니다. 21일부터 24일 사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12차례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만장일치 동결로 예상보다 매파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연내 금통위는 3번 8월, 10월, 11월 남았어요. 이런 가운데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이 8월보다 10월이 가깝다라는 쪽에 우리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니 이런 어떤 내용들과 함께 우리 시장은 연준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8일 날 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저희가 오늘 SK 하이닉스를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종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VIP 회원님들 들어와 계시겠지만 이날 종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부분 수익을 챙기시라고 했어요. 부분 수익을. 왜냐?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블랙먼데이 이후 16만 원 이하에서 15만 1,000원에서 2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로 지금 거의 5만 원대가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고요. 기관들이 지금 풀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일단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관점에서 매도 사인을 일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올랐던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코로나, 엠폭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계속될 텐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대통령 후보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쉽사리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가장 큰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이 강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못했던 건데 제 생각에는 주 후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번 또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테마가 지금 엠폭스까지 WHO에서 엠폭스에 대한 비상 단계를 선언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10명의 엠폭스 환자들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지금 외부 해외를 나가지 않았던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국민이 또 엠폭스 확진을 받았었죠. 이렇게 아프리카나 해외를 다녀오지 않아도 자국에서 국내 감염 경로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면 이게 이제 또 아프리카를 넘어가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펼쳐지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의 창고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사실 다 조심조심하면서 에이 설마 그때처럼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은 짧게 대응을 하십시오. 아직은요.
지수도 갈 길이 멀고요. 왜냐하면 요걸 하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코로나 때 저런 진단키트나 질병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번에 지수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의 원인은 뭐예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즉 질병의 창궐이나 엠폭스나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 게 아니라 AI의 과열, 반도체의 과열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엠폭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른 겁니다. 그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질병의 창궐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은 빠르게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일회성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WHO에서 코로나나 엠폭스로 인해서 어떤 격리라든지 또 공기 감염 이런 것들의 우려감들 때문에 만약에 격리를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된다면 언택트 문화로 다시 접어들게 된다면 아마 지수는 또 빠질 겁니다.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뭔지 아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침, 호흡, 고열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교하지 않아도 어떻게 출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뭐 YBM넷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격리, 차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택근무까지라도 이렇게 된다면 아마 지수는 그것 때문에 급락하게 될 것이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것들이 일단 지수가 쉬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빈 섹터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흐름으로만 대응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흐름까지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가 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28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런 어떤 반등들이 이어진다라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섹터를 저는 본다면 이제는 또다시 반도체는 일단 대기, 관망,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매수, 조선 기자재 매수 가능, 그리고 뭐 밸류업 관련주들 오늘 사실 은행주를 비롯해서 저평가 종목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또 배당 관련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하루 단기적인 변동성이 또 이어졌던 거라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라면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망 대신에 단기적인 전고체, 전기차, 화재 관련주 단기 매수 가능. 그 다음에 테마주의 흐름으로는 코로나, 엠폭스. 코로나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매수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장중에 추천드렸다 그랬습니다. 상한가로 움직였고 대원제약 이런 아이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미 대선 관련주 분봉 확인 후 테마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 흐름으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 결과, 그 다음에 22일 금통위 결과, 그리고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까지는 시장은 지수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들을 찾기 위해서 수급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환율이 지금 달러 약세 흐름과 함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없습니다. 달러는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왔고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오늘 지금 일봉상에 1340.50 지난번, 그리고 오늘 환율이 1334.8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자리가 어디냐면
5월 달에 조정을 받았던 자리들, 그리고 3월 달부터 지수가 치고 그러니까 환율이 반등이 나왔던 그런 자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때의 우리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자, 3월 달 지수 반등 나왔던 게 1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리고 4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 지수는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지수 반등이 나올 때에 환율이 아래를 찍었어요. 그래서 환율 흐름만 본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고요. 이번 주 지수는 지금 2700선 돌파 2700 돌파 시도 플러스 2600선 지지 2600선 지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보수적 관점의 흐름으로 보시고요. 테마주에 집중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여러분들 주식장 홈페이지에 있지만 9월 1일 백스코 특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강연회가 컨벤션홀 1층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경제TV 창사 25주년 특별 강연회 강의 스케줄이 1시부터 제공이 되는데 저는 2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장에 오시게 되면 당일 한정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요. 하반기 유망주 PDF도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현장 분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시크릿한 현장 오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리고 또 좋은 강의, 하반기에 급변하고 있는 증시 트렌드에 대한 집중 섹터를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종목들도 좀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내시는 회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